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용호의 그 영토문화론, 만주에서 대마도까지. 만주 얘기를 이제 하다가 제가 만주나 뭐 독도나 대마도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 땅이라고 우기려면, 이게 우리 땅이라고 주장을 하려면 왜 그런지 그 이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론. 그냥 뭐 촉칼로 물고 들어가려면 여기까지 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사람답게 평화롭게 살려면 이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문화형 토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문화형 토론을 잘못 쓰는 경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홍식 박사님과 제 이론을 막 짬뽕해서 쓰는 사람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갖고 또 대마도 강의도 하고 막 만주 강의도 하더라고요. 그 사람 이제 되게 웃기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 암 투병하는 중간 열심히 다니면서 막 하던데, 그 중에 이제 뭐 막 의복 문화 같은 것도 막 얘기를 하고 그래. 근데 의복 문화 마냥 지난 시간에 말한 그 의복 이런 거는 용기 문화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고대 용기 문화 아니고는 이렇게 하는 게 좀 덜 좋아요. 왜냐면 너무 전이가 빠르기 때문에. 저도 지금 양복 입고 강의하잖아요. 그럼 이 양복 입고 강의하는데 이게 내가 양복 입고 있으니까 신용호가 그 한민족이 양복 입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 문화다. 그건 아니죠. 그렇죠? 자, 지금 참고로 하시고요. 그래서 문화형 토론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혼란을 이야기하고, 홍식 박사님이랑 제 그 문화 용어가 동일하다는 것에 대해서 때문에 홍식 박사님의 문화가 실행되는 영역, 또 제 영토권을 규명하는 문화형 토론, 이게 막 짬뽕되어 사용되고 이러다 보니까 뭐 LA 한인촌이 우리 땅이다, 차이나타운은 중국 땅이다,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아주 묘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돼서, 제가 영토 규명을 위한 문화형 토론을 이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왜? 홍식 박사님이나 저나 영토 분쟁으로부터 인류를 평화롭게 하자는 이론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오히려 인류에게 또 다른 분쟁을 안기는 꼴이 되겠다. 그러니까 문화형 토론을 반드시 영토문화에서 동반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자기가 그냥 강의하고 싶다는 그 욕심에, 또 한번 멋있으니까 써보고 싶다는 욕심에 또 이 논문이라도 써보려고 이렇게 딱 해갖고, 이렇게 그냥 막 문화형 토론 그 개념만 가지고 이런 사람들의, 야, 이 오류도 방지하고 또 학문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쉽게 이해하려면 영토문화론과 문화형 토론을 나뉘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그 의견도 수렴하고, 이래서 영토문화는 단일 이론으로 한번 재정립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암 투병할 때부터 계속 근 10여 년간 지금 연구를 한 끝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거를 해서 재정립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금년 4월인가 4월에 발행한 지적학회지 등재지예요. 그 지적학회지에 제가 영토문화론 재정립에 관한 연구를, 그래서 제가 요거를 논문을 발표를 했어요. 영토권 규명을 위한 문화형 토론과 영토문화를 하나로 합하자. 그러니까 융합하자 이거죠. 그럼 이제 그걸 하려면 먼저 분석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영토권 규명을 위한 문화형 토론은 단순히 문화가 영토라는 개념이 아니라, 일정한 영토의 영토문화와 역사는 그 영토에서 생활하던 민족이나 나라의 백성에 의해서 형성되므로 영토문화의 문화주권자가 역사의 주인으로 영토권자가 되어야 하는 것. 즉, 영토문화의 문화주권자가 영토권자라는 얘기거든요. 여기 문화형 토론은. 그런데 영토문화로는 영토권 분쟁이 이야기된 영토 주변에 분쟁이 야기된 영토와 비슷한 영토 문화를 소유한 모든 영토의 영토 문화를 각 영토의 특성에 맞게 분류하고 분석하여 본질을 정립함으로써 분쟁 지역과 동일한 영토 문화를 소유한 민족이나 나라를 영토권 분쟁 지역 영토 문화의 문화주권자로 규명하는 거예요. 그럼 영토 문화로는 영토 문화의 문화주권자로 규명해서, 문화형 토론은 영토 문화의 문화주권자가 영토권자가 되는 거다? 그냥 합하는 것도 쉽네. 그쵸? 영토문화론에 의해 영토문화의 문화주권자를 규명하여 문화영토론에 의해 영토문화의 문화주권자가 영토권자를 규명하는 거라면, 결국은 영토문화론에 의해서 영토권자를 규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영토권자를 규명하는 이론은 영토문화론이고, 굳이 문화영토론을 들썩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영토문화론 나누지 않아도 돼. 왜? 영토문화의 문화주권자가 영토권자니까, 영토문화의 문화주권자로 규명하는 게 영토문화로니까, 영토문화론에 의한 문화주권자가 영토권자라는 얘기니까요.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수학 인수분해하듯이 이렇게 지문 대입하듯이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영토문화의 문화주권자라는 단어는 영토문화주권자라는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래, 그렇다면 이걸 융합을 하자. 그 융합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영토권자를 규명하는 이론이 영토문화론이므로 영토문화의 영토권을 규명한다는 문화영토론의 기본 개념과 그 용어는 유지하되 영토권 규명을 위한 실질적인 이론으로는 영토문화론만 활용하자. 그 영토문화라는 게 뭐냐? 영토문화는 일정한 영토의 고대부터 농경 정착 사회에 걸쳐 고유하게 형성되어 고유성을 갖고 대를 이어 상속되며 보편적으로 분포된 그 영토만의 문화로 영토가 없어지기 전에는 없어지지 않는 문화거든요. 그러면 이 문화에 의해서 규명된 영토권을 영토문화론이라고 그러고 영토권 규명을 위해서는 그 이름만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토문화론을 재정립한 거예요. 영토문화론은 영토권 분쟁이 야기되거나 내포한 영토와 비슷한 영토문화를 소유한 주변 모든 영토의 영토문화를 특성에 맞게 분류하고 분석하여 본질을 정립함으로써 분쟁 지역과 동일한 영토문화를 소유한 민족이나 나라를 분쟁 지역의 영토문화 주권자로 정의하여 영토권자로 규명하는 이론. 즉 일정한 영토에서 매 순간 영토문화가 축적된 것이 역사이므로 그 영토의 영토문화와 형성 주체가 역사의 주체이기 때문에 일정한 영토의 영토문화 주체이자 역사의 주체인 영토문화 주권자가 영토권자.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면 일정한 영토의 영토권자는 영토문화 주권자다라는 거예요. 이야기는 뭐 지난 시간에도 영토문화랑 일반문화 분류하면서 수도 없이 했고, 영토문화라는 게 뭐냐? 영토문화는 고유하게 이 땅에 존재하는, 그렇지만 상속적이고 대를 이어서 가야지 잠깐 존재했다 그러면 그 영토문화가 아니죠. 그렇죠? 대를 이어서 존재하고 또 그러면서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해야죠. 왜? 조금 한두 명이 뭐 한 세대만 이러면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이지. 문화가 아니죠. 그러니까 영토문화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상속되면서 보편적으로 고유성을 갖고 상속되며 보편적으로 분포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일어났으면 이 땅의 역사권자들은, 역사주인은 그 영토문화를 향유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역사가 형성됐다는 거는 이 영토에서 그게 계속 이루어졌으니까 이 영토의 주인은 바로 그 영토문화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영토문화는 영토로 송두리째 없애기 전에 왜곡할 수 없는 문화예요. 뿌리 박혀서 상속돼서 보편적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보편적이라는 건 넓게 전부 분포됐다는 건데 그걸 다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부는 없애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제사 지내는 풍습을 없애기 위해서 막 그냥 칼로 촥 죽이고 막 또 거기 내려오는 이 역사책 걷어가고 그래도 남아있게 돼 있어. 역사책이 어디 의미인가 꼽붙여놔요. 그래서 그 영토를 송두리째 없애기 전에 왜곡할 수 없는 게 영토문화예요. 영토문화에서 문쟁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이론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 딱 생각나는 게, 물론 우리 생각 말고 외국에서, 그러니까 우리 얘기하면 자꾸 우리나라만 얘기한다. 여러분 페루나 거기서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마추픽추라든가 이런 거. 그거 생각이나 했었겠어요? 그 산골에 그게 있었지. 처음에 인디안들 죽여가면서 서양인들이 점령할 때는 그냥 점령만 하면 되는 건 줄 알았겠지. 그런데 멕시코, 페루 이런 데서 그 산속에서 막 나오고 이래. 예? 그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토를 송두리째 없애기 전에는 그 영토문화는 뭐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인디언들 사이에서 계속 인디오라고 그러죠. 그 사이에서 계속 그게 그 풍습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재정립한 문화영토론의 실질적인 활용은 강대국들이 무력에서 영토 침탈에 영토문화의 무기로 맞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영토권을 수호하고 강탈당한 영토를 수복하기 위한 이론으로 활용해서 특히 우리 한민족은 2차 대전 종전과 함께 잃어버린 만주와 대마도에 영토문화론을 적용해서 영토권을 재규명해서 수복해야 되는 겁니다. 영토문화론에 의한 영토권 규명 방법은 제 박사학위 논문에서 제가 그 서술을 해놨어요. 뭐냐면 1949년 1월 8일 이승만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일본에게 대마도 환원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럼 대마도는 영토 분쟁 지역으로 선포한 거예요. 우리 대통령이 그 반환해라고 그랬으니까, 영토 분쟁 지역으로 선포됐으니까 수복해야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맞는 이론을 내놔야 되죠.
그냥 뭐 우리 거야라고 우기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토문화의 분류 방법에 따라서 매장문화, 지명문화, 지정문화, 지도문화 및 지도문화, 종교 및 잔존문화로 이제 대마도 영토문화를 우선 분류를 했어요. 그리고 분류를 해서 그거에 따른 실태, 대마도의 구분 167기가 나왔어요. 대마도에 현재. 그 167기에서 유출된 유물, 그 유물들을 다 분석해서 과연 이 유물은 누구의 거랑 같으냐, 또 거기에 지명문화, 대마도의 각 지명, 또 대마도의 지적이 어떻게 변했냐. 지적은 호적이라, 사람으로 말하면 호적이거든요. 그다음에 대마도의 지도를 전 세계가 어떻게 그려왔냐,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해서 또 대마도에 이런 종교가 하는데 그거는 어디에서 유래된 종교냐, 또 대마도에 전전하는 이런 문화는 어떻게 된 거냐 해서 그 특성을 다 분류하고 우리 한반도랑 일본이랑 중국에 비슷한 문화가 있으면 그 문화를 비교해서, 비슷한 영토 문화가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여기서 문화는 영토 문화예요. 그 영토 문화랑 비교를 해서 지금 눈에 보이는 문화랑 비교를 하면 그건 안 돼요. 왜? 대마도 지금 눈에 보이는 문화는 일본 문화도 가깝죠. 우리 문화도 가깝고 뭐 전 세계가 지금 비슷하니까 그건 안 되고, 대마도 영토 문화와 실태를 분석한 뒤에 한반도와 일본 및 중국 영토 문화랑 비교를 해서 내린 평가에 의해서 대마도 영토 문화가 우리 한반도에서 건너간 거다. 우리 한반도 거랑 동일하다. 그러니까 한반도와 대마도의 영토 문화 주권자는 동일하다. 그래서 대마도의 영토권은 우리 한민족에게 귀속돼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동북공동을 비롯한 영토 공동을 내세워서 지금 중국이 만주를 자기네 영토로 하려는 것도 이 영토 문화를 해서 재규명해야 되는 거죠. 중국이 왜 자꾸 만주에 있는 문화를 자기네 문화라고 우기겠어요. 그래서 막 유엔에 등재하고 막 이러겠어요. 유네스코에 등재하고. 중국은 비록 영토 문화론이라는 용어는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정한 영토에 영토 문화를 형성하고 발전시킨 민족이나 나라가 영토 문화와 역사의 주체로 그 영토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북공정이랑 영토공정을 내세우고 고구려랑 그 앞뒤 역사인 고조선과 대제국 발해마저 중국 역사로 만들려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를 기준으로 딱 보면 그 동쪽과 서쪽 영토 문화가 확연하게 달라요. 혹시 이게 궁금하신 분 있으면 제가 쓴 그 만주의 영토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한번 보시면 그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나라를 중심으로 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동쪽과 서쪽 영토 문화가 확연히 다르고, 그래서 만주와 한반도 영토 문화가 동일하고, 만주와 한반도 영토 문화의 역사의 주체가 영토 문화 주권자인 우리 한민족이라는 것이 나타나요. 나나 서쪽은 만주하고는 전혀 다른 문화를 영토 문화를 그냥 요즘의 문화가 영토 문화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나나 서쪽의 영토 문화는, 나나 동쪽의 영토 문화는 예를 들면 그 옛날에 이렇게 싸울 때 청동물 들고 싸웠잖아요. 지금이랑 다르죠. 그 청동검의 자루가 나나 동쪽에서, 그러니까 우리 만주에서 발견되고 우리 한반도부터 대마도까지 발견되는 거는 딱 자루식 동검이라 해서 자루를 자기 손에 맞게 만들어서 끼울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나나 서쪽 중국, 우리가 말하는 중국 본토라고 하는 거기에서 발견되는 발굴되는 청동검은 자루식이 그게 아니라 일체식이에요. 일체형. 그러니까 자루가 아예 같이 그 주물로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연하게 다른 거죠. 예를 들면 그거 하나만 해도. 고윈돌 만주에서 우리 한반도랑 대마도까지 분포해요. 그 서쪽에서는 중국,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중국 본토에서는 거의 안 나오죠. 나오긴 어쩌다 나오죠. 왜? 우리 옛날에 고대에 우리 한국 사람이가 살다가, 우리 한민족이가 살다가 죽으면 우리 풍습대로 제사를 지냈을 테니까 나오긴 나와요. 좀 거의 안 나오는. 대마도에서도 고윈돌과 똑같은 형태의 무덤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 영토 문화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마도에서 이 기원전 4세기에 대마도 고분에서 목에 매는 말방울이 나와.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기원전 4세기에 우리 한반도에는 중국 한서나 이런 데 보면 우리 한반도 사람들은 사기, 한서 이런 데 기록해 보면 우리 한반도 사람들은 구슬을 깨는 재주 아주 뛰어났고, 그리고 말을 잘 운영하고 말을 잘 쓰고 이랬다고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일본은 그때 왜라고 부를 때인데 왜에는 말이 없다. 우마가 없다 그랬어요. 소랑 말이 없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우리는 저 백제시대 때 아직기가 그 말 한 피를 갖다 주는 게 그게 되죠. 그러면 그게 대마도에는 기원전 4세기에 그게 나왔는데 일본 본토에도 말이 없는데 어떻게 말방울이 대마도 사람 무덤에서 같이 나와요. 그 말을 같이 끼워묻게 했으니까 옛날에는 죽으면 다 같이 순장 제가 쓰던 거하고 다 이렇게 묻었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그 말목에 있던 게 나온 거죠. 이런 걸 보면 대마도가 우리 거다. 제가 이렇게 밝혔거든요. 똑같이 만주도 그런 식으로 해서 밝히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만주의 영토권에 상당 부분은 밝혀놨는데 다 했다는 건 아니에요. 많은 부분은 밝혀놨는데 더 연구를 해서 더 많이 밝혀야죠. 그러니까 영토문화를 근거로 활용하면 만주에서 대마도까지 우리 한민족 영토권자라는 게 확실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영토문화론에 의한 우리 한민족의 영토는 북으로는 고조선 이래 고구려와 대진국을 비롯한 대한제국의 백성들이 생활터전으로 삼았지만 지금은 러시아가 강점하고 있는 연해주를 포함해서 중국이 불법으로 강점하고 있는 만주와 남으로는 일본이 아직도 반하지 않은 대마도까지가 바로 우리 한민족의 영토입니다. 바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조선과 친국의 대표적인 문화유적인 고인돌과 비파용 동검의 이 분포도를 보면 란호강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가 바로 나나거든요. 여기는 란호강. 동쪽과 서쪽이 확연하게 다르잖아요. 여기 어쩌다가 이렇게 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 사람들이 여기서 일을 건너가서 살다가 죽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하지만 여기 이쪽은 다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한반도에서 대마도까지. 뭐 제주도도 당연하고. 이게 바로 고대 고분의 분포된 거예요. 근데 일본은 대표적인 게 고대 고분은 온관묘예요. 그리고 중국은 토각묘거든요. 근데 우리는 고인돌과 상시석관묘 또는 목관묘, 그 비파양 동검이 이렇게 분포된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한족 중국이 중화라고 자부하는 호남성에서 멀리 그 요수 동쪽, 그때 요수는 나나 내지는 요하라고 지금들 추적을 하는데, 그 나나일 수도 있고 요할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 나나가 이거고 요하가 이건데 저는 나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하는 아니다. 왜 여기도 많이 분포하고 있으니까. 요수는 멀요자. 그러니까 천안성에서 볼 때, 하남성에서 볼 때 먼 강인 거예요. 그래서 요수는 요수의 동쪽 만주 땅. 그러니까 요동이라고 부른 거예요. 멀요자 동역동. 요동이 다른 요동이에요. 중국의 하남성에서 볼 때 저건 우리 땅이 아니라 먼 동쪽 땅이라는 거예요. 그게 만주 땅인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만주 땅에 사는 사람 뭐라고 불렀어요? 동이족이라고 불렀어. 동이족은 동역동자에 오랑캐 이자예요. 한족 중국은 동이가 요수의 동쪽인 요동, 즉 만주에 사는 동쪽 오랑캐라고 멸시했던 의미로 동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멸시하는 게 아니야. 겁이 나서 두려워서 부르던 말인 거예요. 그냥 역사서에 적기만 그렇게 했지. 왜? 자, 이 자를 잘 보세요. 활국의 큰 대자야. 활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한족 중국을 제외하고는 동서남북으로 오랑캐들이 들끈다 그래서 동이, 서융, 남만, 북저 전부 오랑캐다. 그러니까 고구려나 청나라나 만주족은 한족에게는 동이었을 뿐이지 무슨 고구려가 한족의 역사라고 그렇게 우기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독공이 얘네는 그러니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근데도 그냥 우겨. 만주는 한족 중국과는 전혀 무관한 영토입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